오케이. 오늘 마지막 날이자 3일차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신경망을 이제 학습시키기 시작했는데 어제 이제 상황을 같이 이제 한번 빠르게 이제 재현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오후 시간에 기상법을 이제 들어가고 싶었는데 합성법을 이제 들어가지 못했네요. 근데 오늘 오전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합성 신경망을 통한 영상 처리와 전이 학습,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텍스트를 이제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오늘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신경망의 생산성을 향상을 이제 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파이토치 코드와 대비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3일차 노트북을 새롭게 생성하면서 그냥 이제 살펴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차 이제 알파이 MB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요. 커널은 역시나 이제 토치로 이제 선택을 해주고 이제 숟가락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종종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토치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토치 뉴럴 네트워크 모듈을 다음과 같이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무조건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적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토치 이제 비전을 이제 통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적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준비된 데이터셋이죠. 오늘은 이제 준비되지 않은 이 토치 비전에서 준비되지 않은 데이터셋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데이터를 적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고민보다는 신경망적인 이제 그런 관점을 이제 더 다루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보되, 이 신경망적인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면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이렇게 이제 적재를 하는 걸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셋에 엠리스트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폴더 이제 데이터 폴더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train true 그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요 transfor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필요했는가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미지 형식으로 이제 가져와지는데 트랜스폼을 이제 통해서 토치 형식으로 이제 가져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다만 이제 트레인 포스를 이제 해주는 것을 이제 통해서 좀 이제 차별화를 이제 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신경 쓰시는 거는 이거는 그냥 요 API를 사용할 때나 그렇고요. 실제로는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서로 이제 다른 파일로부터 적재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적재를 하면 요 데이터 폴더에 엠리스트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아지고, 만약에 이제 실제 다운로드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바로 수행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툴을 설정하면은 그냥 바로 적재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적재를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데이터셋들이 이제 개별 단위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데이터 로더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토치 유틸 데이터에서 이제 데이터 로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치 생성기죠.
이거를 이제 통해서 그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연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생성하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거는 이제 뭐 실제 이미지 데이터면은 우리가 이제 직접 가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이런 코드들을 이제 생성했고 여기서 이제 그 train loader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성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셋은 그냥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제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배치 크기 같은 경우 배치 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설정인데 그죠? 배치 크기. 이 배치 크기는 이제 메모리랑 그 데이터에 맞게 이제 적당하게 이제 설정하는 것이 좋고 이 데이터가 이제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56 이렇게 잡아도 이제 상관없을 것 같고요. 한 이제 100여 개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계산하기 쉽게 이제 100개 이렇게 이제 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크기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셔플을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권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이 셔플을 한 다음에 배치들을 이제 생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체적으로 권장되는 이제 방식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로더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성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이제 첫 번째 것을 이제 가져왔을 때 그 x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이제 개별 단위로 제시가 이제 되고요. 로더에서 이제 수행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배치 단위로 이제 생성이 된다. 요게 이제 배치 크기죠. 요거는 이제 그 개별 표본의 형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의 관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하는 것과 관련된 고민은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모델 공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성되는 과정을 잘 이제 제시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뉴럴 네트워크 시퀀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신경망을 이제 구성할 때 순차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신경망을 할 때는 이런 이제 시퀀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모듈들을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NN 리니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입력과 출력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경망에서는 이제 비선형 활성화가 이제 중요합니다. 렐루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층에는 이제 출력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요 입력과 출력인데 기존 층의 출력의 개수가 다음 층의 입력의 개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직접 맞춰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파이토치에서 제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더 이제 사용성이 좋은 케라스 API로 이제 개선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를 알아야 비교 대상이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봤습니다. 야, 뭐 할만한 것 같은데 뭐 그냥 이제 뭐 100하고 10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합성급 신경망으로 가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전 계층의 출력을 이거를 보고서 짐작하기가 이제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합성급 계층 쪽에 가시면 왜 그 파이토치 API보다는 케라스 API를 쓰시는 게 이제 훨씬 나은지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일단은 이 모델 공장을 이제 파이토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임포트를 이미 잘 했지만 그 혹시 이제 이 부분만 따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토치 NN을 여기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완결성 있게 준비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해서 모델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관찰보다는 얼른 훈련 절차로 돌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그 에폭을 이제 돌면서 몇 번의 이제 그 학습 횟수를 이제 얼마나 이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고 이제 학습 횟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번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손실함수 그죠?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왜 결정해 줘야 되는가는 여기 이제 출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상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최적화 기법으로서는 이제 SGD를 이제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2015년 이후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훅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 두 가지에 대한 소개와 이제 이론적인 배경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번 과정에는 그냥 좀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바람직한 것, 다중 분류형 분류 손실함수를 써야 되고요. 이건 이제 머스트죠, 머스트. 머스트. 그리고 요 아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 이후 권장되는 최적화 기법이죠. SGD를 사용해 왔는데 SGD는 19세기에 만들어진 그 경사 하강 기법이라서
이게 이제 딥러닝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딥러닝에 좀 더 이제 맞는 방식으로 어, 최적화 기법을 설정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 이제 그죠? 먼저 이제 X 배치, Y 배치를 이제 트레인 로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생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X 배치를 그 플래튼을 이제 해줄 이제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이 X 배치에 대해서 그 다음과 같이 플래튼을 이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델에다가 다음과 같이 X 배치를 이제 설정해주고 로스를 이제 해준 다음에 옵티마이저에서 이제 제로 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전파를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사각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에폭을 이제 하는데 이 에폭별 이제 손실을 이제 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에폭이 이제 종료되고 난 다음에 손실이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그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입력에 데이터를 1차원으로 이제 펼치는데 이제 평탄화, 그죠? 영어로 이제 플래튼 이제이라는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제 해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1 바이 28 바이 28을 이제 784짜리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치 차원에 조금 이제 신경을 이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뷰를 0 바이 이제 1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Y 프디ಕ್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형에 이제 X 배치를 이제 그 넣어주는데 이게 이제 순전파죠. 순전파고 그리고 이제 손실까지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역전파를 수행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옵티마이저를 이제 초기화하고 손실을 이제 백오드를 하고 옵티마이저 이제 스텝을 이제 전달해주는 이런 과정을 직접 우리가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상당히 번잡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가 좀 이제 귀찮으니까 여기서 그 플래튼 계층을 추가해 주는 게 편리해요. 그래서 이제 플래튼 이 평탄화 계층을 여기다가 그냥 추가를 해줘 버리면 그 저쪽에서 이제 입력 데이터를 1차원으로 펼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덜 그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좀 예쁘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이제 적당히 제가 좀 만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X를 이제 직접 가공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이 모형의 내부에서 이렇게 플래튼을 하시면 그 입력을 전달할 때 맞다 맞다 그거를 뭐 이렇게 가공해 줘야 되지 이런 거를 좀 덜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이제 권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훈련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훈련을 수행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매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런 거를 그냥 뭐 맨날 똑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는 게 그 파이터치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런 방식으로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했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 역전파 과정을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수행해야 되고 이제 그 갱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에폭별 이제 손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고요.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배치별 손실을 다 획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다 한데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평균 손실로 뭐 획득을 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줘야 돼서 그런 불필요한 연산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파이토치 모형을 이제 훈련한다는 것은 이제 다음 같은 형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요런 걸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케라스 API를 좀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수행하신 것을 그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잘 빠르게 이제 수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임포트 이제 OS를 통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임포트를 해 주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포트 케라스를 이제 수행할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케라스 버전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인가라고 하면은 이제 그 파이토치가 있는데 이 파이토치는 이제 연산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의 이제 장점이 CPU와 GPU를 이제 모두 이제 활용할 수 있고 뭐 계산 그래프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에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백엔드라고 이제 케라스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같은 미상에 있는 것이 이 텐서플로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케라스라고 하는 이제 API는 보다 이제 편리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그 연산 라이브러리긴 한데 이게 그 텐서플로우로 직접 구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라스를 통해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왔었는데 이제 그 케라스 3 버전이 되면서 파이토치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케라스 API가 그 파이토치를 지원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 모형을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공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슷한데요. 살짝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는 보시면 이 뉴럴 네트워크 파이토치의 이제 NN에서 케라스 시퀀셜로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목록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록 안에서 케라스를 이제 생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케라스에서 이제 레이어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임포트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슷합니다. 레이어즈고 여기서 이제 플랫는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처음에 요 케라스 이제 인풋이 어떤 형식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려주겠습니다. 1 by 1에 이제 1 by 28 by 28인데 그 이제 평탄화를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어즈의 이제 댄스를 이제 통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는 이제 그 100개의 출력을 이제 내고 액티베이션을 렐루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액티베이션을 이제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다,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그 파이토치와 그리고 이제 케라스 API에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보겠습니다. 파이토치의 뉴럴 네트워크 시퀀셜이라고 하는 것은 케라스의 시퀀셜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요 앞에 있는 명칭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다만 그 케라스 시퀀셜을 이제 목록을 받으니까 그 리스트를 형성하는 것을 어,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파이토치에서는 NN하고 리니어라고 부르는 모듈을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케라스에서는 얘네들은 케라스 레이어즈에 댄스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제 생각에는 케라스 댄스라고 하는 레이어에 이제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거는 요 이제 아래쪽에서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실제 연산 자체는 이제 파이토치에서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파이토치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는데 이 케라스라는 API가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고 신경망 모형을 구성하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거고, 여전히 파이토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연산은 파이토치가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파이토치에서는 입력과 출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케라스에서는 그냥 출력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케라스 레이어는 이전 계층의 출력이 자신의 입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입력을 직접 지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훨씬 더 이제 편리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1 by 28 by 28이 플래튼이 되면 여기가 784가 될 테지만 우리가 그걸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요 댄스 같은 경우에는 플래튼이 직전 계층이기 때문에 이 플래튼된 784를 얘가 받는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그 계산을 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케라스의 댄스는 이거를 이제 그 지정해 줄 필요가 없는데, 이 리니어와 댄스 둘 다 뭐냐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들이 100개 사용이 되고 10개 사용이 됐다 라고 하는 이런 지정이고, 이거를 이제 위에서 만든 파이토치와 동일한 모형입니다. 동일한 구성인데 그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그 수정과 이해만으로 파이토치에서 케라스 모형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연산 자체는 파이토치에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좋은 점이 무엇인가?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모델 공장을 이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점이 이제 편리하냐면 이제 그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모델 공장에서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 모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서머리 같은 기능들이 훨씬 편리합니다. 파이토치에 비해서는요. 그러니까 파이토치는 연산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신경망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데는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여기로 넘어오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연산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신경망 구성을 고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고 보시면 이렇게 그 서머리가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래튼이 되면 784가 되겠구나. 그러면 댄스 10개, 10개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출력 형상인데요. 이 출력의 형식이 여기서 어, 요거는 이제 배치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 입력이 안 들어와서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개 이상의 배치 단위로 들어올 것이다. 자리를 잡아두는 거고요. 매개 변수의 개수도 바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토탈 막 79,510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기 편하고요. 훨씬 이제 가독성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매개 변수의 개수가 맞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입력이 이제 784고 출력을 100개로 했으니까 첫 번째 그 층의 가중치의 형상은 784 곱하기 100에 편향이 100개 더해진 겁니다. 그러면은 78,500이 딱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모형에 대해서 그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한 API입니다. 이게 나와서 이제 정말 반갑죠. 사실 이제 이 케라스는 그 텐서플로우보다도 먼저 나왔습니다. 2015년 텐서플로우보다 한 반년 정도 앞서서 나왔는데 이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케라스를 통해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다 보니까 2019년에 이제 통합이 됐는데 파이토치도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하다 보니까 케라스도 그럼 너도 해줄게가 202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책에도 지금 없습니다. 이 파이토치 교재를 보시면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을 소개하는 교재는 없어요. 뭐 내년에 제가 쓰든지 누가 쓰든지 해서 뭐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야 근데 알겠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뭐 차이는 잘 모르겠다. 음, 그렇다면 훈련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현저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네, 먼저 그 모델에서 이제 손실함수와 최적화 기법을 어, 설정하는 것을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옵티마이저를 그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명칭으로 지정하실 수 있고요. 손실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좀 그 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라스 그 로스 이제 손실 함수 중에서 이제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자동 완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그 교차 엔트로피 오차입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통은 그냥 기본 설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함수와 최적화 기법을 전역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위태위태하다고 이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어, 모델 이제 핏으로 이제 돌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트레인 로더를 그냥 이제 전달하면 되고요. 학습 횟수 우리가 몇 번을 할 것인가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여기다 쓸게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우리가 프린트문으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도 손실을 뭐 에폭 단위로 뭐 연산을 하고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연산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연산은 파이토치가 하고 있지만 이런 그 훈련을 수행할 때마다 매번 이거를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시면 이제 이렇게 훈련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죠? 이거랑 대비가 되는 게
매번 이거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매번 작성하시는 것과 아니면 그냥 모델 핏을 해버리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생산성의 차이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제로 그레드를 호출을 안 해주거나 백워드를 호출 안 해주거나 스텝을 호출 안 해주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케라스 API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냥 모형의 구성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는 훈련 과정은 통상적인 훈련 과정이라면 그냥 트레인 로더를 넘기고 내부에서 훈련이 잘 수행되도록 그냥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논의들을 해나갈 때마다 저런 이제 복잡한 로직을 작성하기보다는 그냥 모델 공장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손실함수와 최적화 기법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설정하고 그냥 핏을 해버리는 게 훨씬 나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잠시간 한 5분 정도 요거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이제 전환을 해야지 자료 전환이 이제 되신 상태여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 이후부터 케가스 API를 통해서 파이토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많은 모델들을 빨리 다룰 수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 없고 잘 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케가스 모델로 만들어 보시고 훈련까지 완료를 해서 살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잘 안 보이시거나 실험이 잘 진행이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우리는 잠시간 실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케라스 API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라스로 그 모형을 훈련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모델 핏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이제 수행하면 되고 훈련의 결과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처럼 막 그 손실을 막그 평균 손실을 막 계산하고 막 이런 점들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형을 만들 때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승부이나 이런 것들 이제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입력의 형상을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파이썬 또 상당히 어렵죠.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 에폭에서 그 이 에폭별로 600짜리 배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600짜리 에폭이 그 진행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를 그 얘기를 해보면 지금 배치 크기가 100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표본의 개수가 6만 개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제 논의드린 바에 따라서 6만 개를 100으로 나누면 이 에폭당 600 조각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런 600 조각에 대한 진행률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 형식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가 상이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폭당 총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렸는가, 그리고 이제 미니 배치당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됐고, 그 에폭이 이제 해당 에폭에서 손실이 이제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데, 보시면 손실이 이제 0.6에 가까운데 에폭 10에 가까워지면서 0.0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이제 좋은 일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손실은 좋지만 실제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성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확도 지표 같은 성능들을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경우에는 이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에 그 여러 가지가 이미 기정의가 되어 있고 없는 경우에는 만드시면 되는데 요 쉼표 잊지 마시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매트릭이라고 하는 정확도를 이제 추가한 상태로 다시 한번 훈련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훈련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훈련이 진행되는 거를 보시면 이 추가적인 지표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손실이 0.6 정도 이제 근방인 거는 아까랑 비슷한데 그때 시점에서 정확도가 83%다. 그리고 손실이 많이 낮춰지니까 94%의 정확도를 보인다. 96%의 정확도를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이게 지금 7번째 에폭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능이 98%에 달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8번째 에폭에서는 이제 99%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낮으면 정말로 그 이런 그 정확도가 높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이제 수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accuracy라고 하는 현재 나오는 것은 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이게 이제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수행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 현재 이제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 로더를 가지고서 한번 이제 출력을 이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로더를 그냥 이렇게 제공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웃풋츠 이제 쉐입을 이제 살펴보면 많이 나옵니다. 만 개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전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실제 예측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규먼트 맥스를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아웃풋의 이제 타입도 같이 이제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모형에서 출력을 얻는 요 테스트 로더들은 당연하게도 토치 텐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형은 이제 케라스 이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케라스 모델을 거쳐서 이제 출력을 얻으면 요 아웃풋 같은 경우에 클래스를 살펴보시면 이제 numpy ND array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왜 토치 형식으로 나오지 않는가라고 하면 이 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아까처럼 이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토치나 텐서플로우가 필요한데 이미 훈련을 한 모델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연산을 수행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의 자료 구조가 그렇게 이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넘파이 모두의 공통이죠. 이 넘파이가 텐서플로우에도 넘파이를 의지하고 있고 파이토치도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둘러싼 케라스도 다 모든 기반은 넘파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공통의 넘파이로 아웃풋을 이제 내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연산이 내부적으로 수행되고 난 다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연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도를 구해야 되겠죠. 테스트 이제 에큐러시를 이제 구하고 그거는 이제 그냥 평범한 넘파이로 테스트 데이터 타겟치와 이제 비교를 하고 이제 프린트를 정해서 테스트 에큐러시를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스퀴즈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실제로 모형에서 출력을 얻을 수도 있고 다음 같이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한 사이클을 케라스 API를 통해서 편리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